네, 오늘 하루 안녕하셨습니까?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정말 전국이 몸살을 앓은 하루였습니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첫 소식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공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코나 기도로 걸러지지 않고 호흡기로 바로 침투하는 PM2.5, 초미세먼지가 덮친 겁니다. 뉴스에 이렇게 막 떠드니까 미세먼지가 암 쪽으로도 막 호흡곤란 뭐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대기 정체로 휴일부터 깔린 초미세먼지에다 서쪽에서 유입된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더해진 겁니다. 초미세먼지로 종일 호흡조차 하기 힘든 하루였습니다. 특히 부산에선 이 공장이 많은 서쪽에서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습니다. 오전 한때 사상구는 12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서부 상권에는 종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와 남부, 동부 권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부산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경보는 모두 10차례, 이 중 4차례가 서부 상권이었습니다. 부산시도 이에 따라 특히 서부 상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버스 정류소 전광판 등 500여 곳에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공장들의 공문을 보내 가동 시간을 줄여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미세먼지가 되게 높았다 하는데 그게 지금 북서풍 타고 한반도로 왔거든요. 한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 현상 때문에 지금 나쁨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 같고. 하지만 부산시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다음 달 중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될 때까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부산 경남의 기초의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확장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지으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와 북구의회, 경남 김해시와 거제시 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 신공항은 신공항의 조건과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부울경 지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와 함께 안전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운행되는 국제공항으로서 기능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명백합니다. 2002년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다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숨진 항공기 참사를 벌써 잊었냐면서 안전과 미래 확장성이 신공항의 조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해공항 인근인 부산 북 사상 강서구와 김해시 인구만도 130만 명에 이른다고 강조하고 국토부 계획대로 V자형 신활주로가 생길 경우 항공기 소음 피해와 고층 건물 충돌 위험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고층 건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이곳에 항공기가 추락할 경우에는 일어나는 대참사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오고돈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선거 공약이었던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서해바다 영종도에 건설했듯이 부산항 근처의 바다에 위치하여 물요름이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소음과 위험성에서 자유로운 입지에 건설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이다. 부산과 경남의 기초의회 의장들은 동남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공동투쟁을 위한 공조체제를 확인하고 향후 상경투쟁 등 투쟁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부산 경상대가 3년 동안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무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중단시키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경상대학이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신입생 301명을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학 사정 없이 입학한 학생이 216명, 생활기록부를 부정 발급해 입학한 경우가 18명, 허위 입학 29명, 편법 전과 입학 70명 등입니다.
또 12명에게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점을 주고 전 과목 F학점을 받은 92명은 재적 처리하지 않고 시험지도 무단 폐기했습니다. 재정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2010년 학교 법인이 이사장 여동생의 건물을 실거래가보다 4억 5천만 원이나 비싸게 구입하고 8년 넘게 방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무슨 평가할 때는 다 3년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 건데 그 수치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저희도 또 검토를 해야 되니까. 교육부는 부산 경상대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고 관련 학생 입학 취소 등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총장 파면 요구와 함께 전 입학실장 해임 등 관련자 5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 비리 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비 감액 등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경실련과 참여연대, YMCA, 환경운동연합.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을 감시해온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23년 만에 부산의 지방 권력이 교체됐죠. 부산시가 관료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시정의 축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민단체 지형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시민활동가가 부산시 요직에 채용되기도 하고요. 주요 시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사회 목소리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시민단체의 위상, 그리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윤파란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 하나인 부산환경운동연합. 신임 상임대표와 사무처장 선거가 한창입니다. 올해 사무처장 후보만 2명, 대표 자리에는 3명이나 지원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후보의 단독 출마로 재신임만 거쳐온 것과는 대조됩니다.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까지 돌며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 전체를 봐서라도 이 경선이나 선거를 거친 경우는 잘 없죠. 그만큼 민주적인 절차를 밟는다, 또 관심이 많아졌다. 그 배경엔 민선 7기 부산시정에서 시민단체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같은 주요 현안이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등 역할이 커진 겁니다.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등의 활동가들이 부산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잇따릅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부산시 사회통합 담당관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입김이 보다 커지고 지방 권력에 가까워지는 모양새입니다. 민관의 협치와 견제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정이 잘 펼쳐지는지, 이것이 제도로 안착되는지를 저희가 많이 감시할 것인데요. 이걸 위해서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또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서는 냉정하게 감시하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력을 감시해온 부산 지역 시민사회. 달라진 위상만큼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중심과 시정 혁신, 또 현장 중심이라는 3대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석권 실현 등 6개 상임위원회별로 3개씩 핵심 의정과제를 선정해 모두 18개 의정과제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에는 3대 특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28일에는 시민소통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